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 이대학 스마트재료과 김민지입니다. 본 교과목은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공학의 기초입니다. 1장 1차시 재료의 개요입니다. 재료의 개요에서는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재료 및 복합 재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재료의 구조와 성질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원하는 성질을 얻을 수 있는 재료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재료공학은 기존에 사용되던 재료를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재료를 제조하는 기술과 관련된 분야로 재료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문제 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료의 사용 환경에 대한 명확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재료의 성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콘텐츠에서는 재료의 기초가 되는 구조적, 기계적, 전기적, 열적 성질 등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료공학에서는 소재를 크게 금속, 세라믹, 고분자로 분류합니다. 금속 재료는 다시 철이 들어간 철강 재료와 철이 들어가지 않은 비철 재료로 분류되며 세라믹과 고분자는 금속이 들어가지 않은 비금속 재료로 분류됩니다. 가장 먼저 금속 재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재료로서 대부분 금속 및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크게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온에서는 수온을 제외한 모든 재료가 고체이며 금속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양도체이며 연성과 전성도 우수합니다. 금속의 물리적인 특징으로는 비중, 비열, 열 전도율 등이 있습니다. 비중은 물질이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어떤 물질의 밀도와 표준 물질의 밀도비로 나타내며 단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비중이 1보다 작으면 물에 뜨고 1보다 크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비중 4.5를 기준으로 4.5 이하는 경금속, 그 이상은 중금속이라고 하며 비중이 가장 작은 금속은 리튬, 가장 큰 금속은 이리듐입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단위는 줄/kg 도씨이며 대문자 C로 표기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을 열량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열 전도율은 순도가 높은 금속일수록 우수하며 높은 열 전도율을 가진 금속일수록 열 에너지를 더 잘 전달합니다. 거리 1cm에 대하여 1도씨의 온도차가 있을 때 1cm 제곱의 단면적을 통해서 1초 동안 전해지는 열량을 칼로리로 나타낸 것으로 열 전도도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크기와 모양에 따라 실제 열 전도율은 달라집니다. 다음은 열팽창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도 변하게 됩니다. 이때 온도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물체와 팽창하기 전 물체의 실수 변화율을 나타낸 값을 열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금속과 같은 고체에서는 부피 변화율보다는 길이 변화율로 열팽창 계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온도 증가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량도 커지게 됩니다. 용의 잡열은 어떤 일정 압력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로 되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없이 흡수되거나 방출된 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전기 전도도는 물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 물질이나 용액이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금속은 대부분 도체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지만 유리, 고무 등과 같은 부도체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낮습니다. 전기 전도도의 역수는 비저항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비저항 값은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질의 크기나 모양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용융점은 녹는 점이라고도 하며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비교했을 때 금속 재료의 녹는 점과 끓는 점, 밀도가 높습니다. 용융점이 가장 낮은 금속인 수은은 마이너스 38.4도씨의 용융점을 가지며 텅스텐의 용융점은 3410도로 가장 높습니다. 자성은 자장 속에서 유도 작용에 의해 재료가 자화되는 성질로 자장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자화의 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화의 강도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온도를 우리는 퀴리점이라고 하며 크게 반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는 자기적 재료이며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비자기적 재료입니다. 다음은 금속의 화학적인 성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는 크게 이온화, 부식 등의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재료의 수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금속은 수용액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양이온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며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수용액 내에서 이온화되어 용액에 잘 용해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온화 경향이 크면 안정적인 화합물을 형성하기 쉽고 금속염 용액에 이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넣으면 투입한 금속이 녹아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이 침전되며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을 산에 넣으면 수소 이온을 발생시키면서 용해하게 됩니다. 이온화 경향의 순서는 다음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금속의 부식은 물이나 대기 중에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화학 반응이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재료가 점차 손실되게 됩니다. 보통 철이 녹슬었다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철이 녹슬었다는 것은 철이 대기 중에 산소 또는 물과 반응하여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금속 모재 내의 철 원자가 점차 손실되고 표면에 반응 생성물, 즉 철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열악한 부식이 나타나 재료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세라믹 재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재료는 금속과 하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무기 화합물로 고온의 열 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하게 됩니다. 세라믹 재료는 대부분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고온 가공을 통해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이나 고분자 재료에 비해 우수한 고온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열과 전기의 부도체이지만 전도성, 반도체성, 절연성 등의 구현도 가능합니다. 또한 강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어 높은 경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하고 취성 파괴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생체 친화성 및 융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결정 구조를 갖습니다. 또한 강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어 높은 경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경도가 약하고 취성 파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생체 친화성 및 융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결정 구조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 이온 결합을 하고 있으며 이온 결합의 일부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는 구성 이온의 전하량과 양이온 금속 이온과 음이온 비금속 원자의 상대적인 크기에 대한 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라믹 재료의 결정 구조는 구성 이온의 전하량과 양이온 금속 원자와 음이온 비금속 원자의 상대적인 크기 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구조는 AX0, AX2형, AB, X3형 구조로 A가 양이온, X는 음이온입니다. RA분의 RC가 1보다 작으면 양이온은 가능한 많은 수의 음이온을 갖는 것을 선호하여 양이온이 인접한 음이온수, 즉 가장 가까운 다른 전하의 이온의 수는 RA분의 RC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AX형 구조는 NaCl 구조로 양이온과 음이온 배기수가 모두 6개이며 음이온이 FCC 배열을 하고 있으며 양이온 단위 격자의 중심과 각 모서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aCl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은 MgO, MnS, LiF, FeO 등이 있으며 RA분의 RC는 0.414보다 크고 0.732보다 작은 범위를 갖습니다. 염화 세션 구조는 배위수 8개로 배열 구조는 BCC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구성 원자가 달라 정확히 BCC 구조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위치를 바꾸어도 같은 결정 구조이며 RA분의 RC는 0.73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를 갖습니다. ZNS 구조는 단위 격자의 모든 꼭지점과 면심에 황이 위치하고 아연은 4개의 삼연체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양이온 아연을 보면 FCC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이온과 양이온의 배기수가 4개입니다. RA분의 RC는 0.225보다 크고 0.414보다는 작은 범위를 갖습니다. 결정 구조는 보통 공유 결합이 강한 원자 결합을 하는 물질에서 나타나며 ZNT, SiC도 비슷한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X2 구조를 갖는 대표적인 화합물에는 CaF2, TiO2, MnO2, SnO2, GO2 등이 있습니다.
AX형 구조는 양이온이 격자점과 중심에 있으며 음이온이 면의 중심에 존재하는 형태로 양이온의 전하가 음이온의 2배가 됩니다. CaF2는 RA분의 Rc가 0.8 정도이며 베이수는 8개로 F가 만드는 입방체의 중심에 칼슘 이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BX3형 구조는 A와 B가 양이온, X가 음이온을 갖는 것으로 대표적인 합금에는 BaTiO3가 있습니다. BaTiO3는 Ba가 이가 양이온, Ti가 4가 양이온으로서 이가 음이온인 산소 3개가 함께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즉, 세 종류 원자의 개수비가 1대 1대 3이며 BaE+는 8개의 꼭지점, Ti4+는 중심, OE-는 6개의 면에 위치하며 베이스는 각각 BA를 중심으로 12개, Ti를 기준으로 6개, 산소를 기준으로 하면 BA 12개, Ti 6개를 합하여 18개가 됩니다. 실리콘 재료는 크게 전통 세라믹, 신세라믹, 유리로 구분되며 전통 세라믹은 도자기, 벽돌, 시멘트, 신세라믹은 알루미나와 같은 산화물과 실리콘 카바이드, 텅스텐 카바이드, 티타늄 카바이드와 같은 탄화물 기반으로 새로 개발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파인 세라믹은 전기 전자재료, 기계 구조재료, 광학재료, 생체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나는 우수한 내열성, 내마모성, 절연성 등을 갖는 재료로 연마제, 인공 관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총형 세라믹은 가볍고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절삭 공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리는 실리카 기반의 비결정 구조에 의해 구별됩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금속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과 가장 작은 금속을 선택하시오.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문제, 금속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금속은 상온에서 수은을 제외한 모든 재료가 고체이며 금속마다 서로 다른 고유의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 양도체이며 연성과 전성도 우수합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이온화 경향이 가장 작은 금속을 선택하시오. 이온화 경향은 금속이 모두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데 이때 전자를 버리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온화 경향의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커지며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것은 양이온이 잘 된다는 것, 즉 전자를 잘 버리고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은 나트륨이며 반응성이 가장 작은 금속은 금입니다. 감사합니다.